반갑습니다. 규메스, 페이스북에 규메스 또는 블로그 규메스.블로그.me에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미적분 1을 선생님이 수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열의 극한부터 시작을 해서 함수의 극한, 그 다음 미분, 적분 이렇게 하면 미적분 1이 끝이 날 겁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를 먼저 보면 수열의 수렴 발산의 뜻을 알고 이를 판별할 수 있다.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 등비 수열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 급수의 수렴 발산의 뜻을 알고 이를 판별할 수 있다. 등비 급수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수열의 수렴, 발산 이 부분을 초점을 두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수업을 하기에 앞서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그 다음에 수열의 합, 수학적 기납법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간에 수열의 극한, 그 다음 급수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이 잘 되어 있어야지 미적분 1에 이어서 함수의 극한, 정적분에서 그 내용이 막힘이 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 그 1학년 때 공부 안 된 부분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내용을 언급을 하기 때문에 1학년 때 안 됐다고 해서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 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의 극한입니다. 수열의 수렴과 발산의 뜻을 알고 이를 판별할 수 있다. 그럼 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이 간단하게 나타내면 수열은 여러분 함수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수열은 함수입니다. 그래서 함수라고 하면 f라고 하는 이 함수에 의해서 정의역이 있어야 되죠. 정의역이 자연수에서 그 다음 공역이 실수로 가는 이렇게 함수가 될 겁니다. n은 내추럴 넘버에서 자연수가 되고 r은 리얼 넘버 실수가 되겠죠. 그래서 fn에 대해서 an에 대응을 시키는 이런 함수가 됩니다. 그럼 함수에서는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기 공역이죠. 근데 선택받은 애들 함수 값들의 모임을 우리는 치역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치역을 나타내면 치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구를 모아놨다. 그렇죠. 함수값 이 fn을 모아놓은 거죠. 당연히 이 n은 누구의 원소다? 정의역의 원소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할 때 여기를 정의역을 라지 x라고 두고 그 다음 공역을 라지 y라고 두죠. 그때는 fx는 x는 라지 x 정의역의 원소이다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함수 치역을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함수 f의 그래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함수 f의 그래프. 그래프는 어디다 그리죠? 네 글자. 그죠? 좌표 평면에다가 그립니다. 좌표 평면에는 누구를 찍는다? 점을 찍어야 되겠죠. 정의역의 원소 콤마 함수가 fn 이렇게 점을 찍은 애들이 이제 그래프입니다. 당연히 n은 누구의 원소? 정의역의 원소죠. 되겠습니까? 선생님 이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수열의 극한에서는 an이라고 하는 수열을 이 n을 한없이 크게 키울 때 한없이 커질 때 an의 값을 이제 변화되는 것을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an이 있고 bn이라고 하는 수열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이 변화를 보기 위해서 지금 뭘 그렸다? 그렇죠. 그래프를 그렸다. 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그렇죠. 수열이라고 하면 뭐기 때문에?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더라.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지금 제일 처음에 이 점이 어디가 돼야 될까 얘들아? 그렇죠. an에다가 n 자리에 얼마 집어넣은 거? 1 집어넣은 거. 그래서 1, 이렇게 1 집어넣으니까 2분의 1. 그래서 1, 얼마? 그렇죠. 2분의 1. 이렇게 점을 찍은 거죠. 여기는 2, 2 집어넣으니까 얼마? 3분의 2. 그래서 2, 3분의 2. 3, 4분의 3. 이렇게 점을 찍었습니다. 그때 n이 한없이 커지니까 여기 계속 n이 커져갑니다. 맞죠? 커져갈 때 지금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그죠? 여기 파란 선 누굽니까?
y는 1이라고 하는 이 직선에 점점 가까워지죠. 그렇게 될 때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우리는 그 수열이 1이라고 하는 그 값에 뭐한다? 수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 BN이라고 하는 수열을 다시 보겠습니다. BN이라고 하는 수열은 여러분 알고 있듯이 무슨 수열? 그죠? 여기 n-1승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무슨 수열? 그죠? 등비 수열입니다. 등비 수열에는 등 같더라 B가 같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에 공통된 B 누구 있어야 된다? 공비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음수를 곱하니까 한 번 곱하면 양수, 한 번 곱하면 음수, 양수, 음수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맞죠? 지금 첫 장이 여기 1 집어넣으면 1,1 0승이니까 1이 되죠. 그래서 1,1에서 음수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니까 음수가 되고 한 번 곱하면 양수, 음수 지그재그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결국 어디로 n이 한없이 커질 때 어디로 가까워집니까? 0에 가까워지는 거 보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bn이라고 하는 수열이 어디에 0에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0에 수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렴한다 말은 n이 한없이 커질 때 어떤 특정한 값에 여기는 0, 여기는 1 한없이 어떻게 된다 여러분?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걸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 자 등비수열에서 아까 공비가 마이너스 음수가 되니까 양음이 어떻게 교대로 반복을 하죠. 그러면서 BN이라고 하는 수열은 0에 한없이 가까워졌습니다. 맞죠?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진동한다고 해서 수렴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동하다가 결국 어디에 0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0에 수렴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진동하면서 수렴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발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나타냅니다. 수열 AN이라고 하는 게 n이 한없이 커질 때 AN의 값이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수열 AN은 알파에 뭐한다 여러분? 그렇죠. 수렴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수렴하는 것을 우리는 이 알파를 수열 AN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 이야기를 하고 기호로 나타내면 옆에 여러분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LIM 리미트를 이제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에 뭐한다? 수렴한다 이야기입니다. 그때 또 다른 표현으로는 n이 화살표 무한대, n이 화살표로 무한대 한없이 커질 때 AN이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래서 여기 이 화살표는 한없이라고 하는 누구의 표현 여러분? 극한의 이제 표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무한대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한없이 커지는 여러분 뭐다? 상태다 상태. 바고 말하면 뭐다? 기호다. 그래서 이걸 읽을 때는 무한대라고 읽습니다. 팔을 옆으로 눕힌 거. 이 무한대는 한없이 커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뭐가 아니다. 반드시 숫자가 아닙니다. 계속 커져가는 상태라는 거. 되겠습니까? 여기 옆에 나와 있죠. 리미트는 약자다. 누구? 극한의 약자로 LIM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앞에 그 AN과 BN 수열이 이 AN은 1의 수렴을 했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n 플러스 1분의 n은 1이다. 그 다음에 등비수 얘는 아까 0에 한없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이 수열의 극한값은 0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이렇게 해서 n 플러스 1분의 n이 1이다 나타내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왜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다시 말하면 한없이 뭐 할 때 커질 때 이 수열이 1이 되는 게 아니라 1에 어떻게 된다?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 그래서 1이 될 수가 없습니다. 1이 되려면 분모 분자가 여기 분모 n 플러스 1이고 분자는 n이죠. 이 두 개가 여러분 같아야지 1이지. 지금 여기 분모에 1을 더했는데 같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극한을 붙여야지 는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극한을 붙여야지. 극한 없이 는을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럼 이거를 선생님 또 바꿔 적으면 어떻게 적을 수도 있다. n이 화살표 무한대, 다시말하면 n이 한없이 커질 때, 이거일 때 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그 n이라고 하는 수열은 여러분 어디에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첫째 항도 C고 두 번째 항도 C 계속 C가 가는 거죠. AN은 C, 이 C는 여러분 무슨 상수. 근데 이런 거를 우리는 상수 수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될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대신 C. 계속 C니까 n이 무한대로 가더라도 값은 C. 이렇게 수렴을 하겠죠. 상수 수열을 수렴합니다. 그 값에. 자, 예제 1번에 여러분 봅시다. 예제 1번에 보면 2 더하기 1, 그 다음에 2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가다가 지금 이 부분이 일반항이죠. 이 그래프 나타내면 여기 보듯이 이게 여러분 몇 콤마면 그렇죠. 1을 집어넣었을 때 첫째 항 A1 다시 말하면 1, A1의 값 2 더하기 1 1,3이 되는 거죠. 여기는 2, A2 3, A3 그렇게 나타내서 보니까 점점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그죠? 2에 지금 가까워지죠. n이 뭐 할 때? 한없이 커질 때.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 플러스 n분의 1은 2가 됩니다. 선생님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n분의 1은 n이 한없이 커지니까 분모가 커지죠. 그럼 n분의 1이라고 하는 전체 값은 커질까 작아질까? 분모가 커지면 전체 값은 작아지죠.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갈까? 그렇죠. 이 값이 결국 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화살표 0에 어떻게 된다? 한없이 가까워진다. 0에 한없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0에 수렴한다 이야기가 되겠죠. 거기에 2가 있으니까 2에 수렴한다. 되겠습니까? 자, 이까지가 여러분 그 수열의 이제 수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수열의 발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했던 내용 잠깐 정리를 하면 수열의 수렴이었죠. 수렴이 뭐였죠? 자, 했던 내용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의 수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n이 한없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렇죠.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어떤 수열이 n이 한없이 커질 때 an의 값이 일정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우리가 알파에 수렴한다. 이때 리미트를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이 알파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리미트를 안 붙이면 n 화살표 무한대 n이 무한대로 이렇게 한없이 커질 때 an이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무한대로 여러분 상태 한없이 커지는 상태지 숫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상수 수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선생님이 수열이 그 수열이라고 하면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치역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더라. 자, 수열의 수렴이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수열의 발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